한인재단 전임 이사장 되시는 분들이 몇몇 사람들이 공금을 유용하고 자기 개인 재단 이름을 오마이 칸츄리 그것을 공무원 건물에다가 다 부착시키고 공금을 빼돌려가지고 기부한 양 위장하는 등등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이 삶의 현장 투사가 뛰는 그런 삶의 현장을 접목시켜봅니다마는 이해가 안 갑니다. 비록 죽음과 위험 속에서 살아남아야 될 인생의 삶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긴 하지만은 일부 몇 사람 위선과 가면과 거짓으로 우리들을 삶을 실망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엘리선대 한국이 보도했습니다마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나무란다고 하듯이 물론 모두가 주장하는 말들이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보도자료를 볼 때 공금을 가지고 마치 자기 개인 돈으로 기증한 것처럼 기부한 것처럼 동판에 글을 올리고 공금 건물에다 자기 개인 재단 이름 오마이 칸츄리 갖다 붙이고 이런 점을 볼 때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LA 코리아타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 사진을 한번 알려드리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마이 칸츄리 홀이라는 이런 동판을 세게 붙인 공공 건물에 자기 개인 단체가 이래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방송 끝냅니다. 이제 2월달이 시작됩니다. 또 페이먼이 시작됩니다. 렌트비 등등 준비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미주통신문 TV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소액투자 E2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설명해 드린 투자 이민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투자 이민은 영주권을 받으시는 방법이고 이번에 E2는 영주권까지는 아닌데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장기 체류하실 수 있는 신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E2라 그러면 비즈니스 사셔서 이제 신분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계시면서 신분 변경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관광으로 아직까지도 관광 비자가 허용이 되니까 관광 비자가 있으신 분들이 6개월 정도 받고 들어오시면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유학생으로 계신 분 F1이라든지 아니면 취직하셨는데 이제 무슨 사정으로 개인 사정으로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셔야 되는 그런 분들, H1B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종교직 얼원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미국 내에 계시는 분들이 신분을 E2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E2의 제일 큰 조건은 조그만 비즈니스를 사시던지 아니면은 설립하시는 거예요. 신규도 되고 그 다음에 기존 하는 비즈니스를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저한테 문의하시는 게 요즘에 경기가 이런데 어떻게 E2를 하느냐. E2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동안 굉장히 많이들 하셨는데 요즘에 많이 슬로우 다운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싸게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학원 같은 게 3만 불짜리가 나와서 3만 불 갖고 E2를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것도 한편으로는 경기가 나빠서 비즈니스가 될까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래서 경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비즈니스를 또 좋은 가격에 매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실 적에는 지금 3만 불까지도 가능했었고 보통 한 3만 불에서 10만 불 선이에요. 5, 6, 7, 8만 불. 한 7, 8만 불 정도가 제일 평균적으로 많이들 이제 비즈니스를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만 불에서 10만 불짜리도 E2가 가능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을 받으시면 2년을 받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21세 미만의 아이들도 다 같이 E2 신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은 공립학교에 아무런 문제 없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그 비즈니스를 유지하시는 상황에서는 E2를 계속 연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2년에 한 번씩 이민국에 다시 서류를 제출을 하셔서 신분 연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E2를 받으실 수 있고, 한국에서도 E2를 받으시되 한국에서 받으시는 거는 E2 비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받으시는 거는 E2 신분이기 때문에 신분하고 비자하고는 틀리죠. 신분은 미국 내에 계실 적에 체류하실 수 있는 신분이고요. 비자는 해외에 나가서 들어오실 적에 필요하신 게 비자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시면 물론 합법적으로 다 하시는 거지만 해외 여행을 하실 수 있는 비자를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만 유효한 거고, 미국을 나가시면 다시 비자 신청을 하시고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애초부터 그러면 E2를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일단 미국에 오셔서 아니면 아시는 사람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사신다던가 설립을 하시는 거고요.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면은 10만 불 이하는 아직까지 좀 힘들고, 한 15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의 비즈니스는 그래도 구입하셔야지 E2 비자를 안전하게 한국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관광으로 오셨다가 아시는 분한테 의뢰하시고 뭐 15만 불에서 20만 불 비즈니스를 매입을 하십니다. 커피숍들 많이 하시고 액세서리 샵도 하시고, 요즘에는 또 식당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싸게 나온 게 있어서 식당들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E2 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들어오시는 조건은 미국에서 서류를 다 준비해서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 서류가 접수가 되고, 그 서류가 접수 검토가 끝난 후에 이제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인터뷰를 꼭 받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신분 변경하실 적에는 인터뷰 과정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서류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소홀하게 진행은 된다고 볼 수 있고, 한국에서는 인터뷰를 받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면 맥시멈 5년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미국 내에서는 맥시멈 2년인데 한국에서는 5년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5년을 꼭 받으신다는 보장은 없고, 보통 한 2년에서 5년 사이에 E2 비자 기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받으셨다면 5년 동안 무난하게 비즈니스 하시면서 또 해외여행도 비자를 갖고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취직하시기 힘드시고 또 유학생분들 졸업하시면서 취직이 안 되시는 분들, 한번 E2 비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문인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희정 변호사고요. 이민법 상법 변호사 LA에 있고 월날 오피스에 있습니다. KUPTV 진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K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우리 고유의 명절 구정 설날이었습니다. 떡국은 많이 드셨는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유권자 등록에 관해서 총영사님을 뵙고 그 절차와 또 앞으로 한 3주 남았는데요.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더 많은 분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그 유권자 등록이 3주 남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총영사님께서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오픈을 해서 유권자 등록을 받으시겠다고 이렇게 좋은 절차 방법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주말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이미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처음으로 주말 등록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직 그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첫날 토요일 날은 50여 분이 오셔가지고 특히 베이커스필드 멀리서 와주신 분도 계시고 네. 또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단위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알고 계신 대로 이제 앞으로 2주 반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2주가 남아있고 마지막 주는 토요일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네. 5번 더 주말을 통해서 등록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그 유권자 등록을 시작을 했을 때 하고 지금 그 하루하루 그 유권자 등록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별적으로 늘어났나요? 조금 늘어나는 추세죠. 저희가 3개월 기간 중에 이미 2개월 이상 9주가 지났는데 초창기에는 거의 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할까요? 네. 그러시다가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적인 등록 숫자가 지금 2,000여 명, 2,300여 명 밖에 되질 않으니까 저희가 잠정적인 유권자 추산에 대비해 보면은 1% 남짓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절대적으로 추가적으로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거듭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네, 우리 그 신영성 총영사님께서 이번에 유권자 재외 유권자 등록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홍보들을 많이 하러 다니시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 모임이라든지 연말 모임에도 참석하셔서 독려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 재외 유권자 등록이라는 게 저희에게 주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를 받았는데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그 절차상이나 거리상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없지는 않다고 우리 총영사님께서도 인정은 하시지요. 그래서 그 개선해야 될 점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영석 총영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건 그간에 특히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국내 정치권에서 많은 토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 유권자이신 동포 여러분들이 많이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편투표라든지 전자투표 또 절차 면에서 그 공간을 방문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게 다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네. 국회 차원에서 해결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선거가 이번 선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네. 참정권이 확보가 됐고 당장 올해 하반기에 또 대통령 선거가 네. 있고 또 4년 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참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제도 개선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런 기대하에서 적극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이번 총선에서부터 우리 동포들의 열의를 좀 보여주셔야 네. 앞으로 제도 개선에도 저희가 힘을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희 몇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공간에 와서 절차를 취하는 데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협조를 할 터이고 저희 선거관리위원 5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임해주고 계십니다. 그중에 3분은 우리 동포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말 내내도 순번을 정해서 계속 봉사를 해주고 계시고 또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또 단체들을 찾아가서 여러 형태로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노력들이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를 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선거관리위원 또 봉사요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서식 작성이 있고 부대 서류 중에 국외 부재자의 경우는 여권
그 다음에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 원본을 가지고 오는 이 문제가 제일 행정적으로는 다시 한번 꼭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그동안에 교회라든지 동포단체를 다니면서 신청서는 받았는데 네. 첨부 서류를 현장에서 못 가져와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접수도 한 400여 건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해주시면 네. 조금만 더 번잡하더라도 협조를 네. 해주시면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번 그 유권자 등록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한 120명을 등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직접 네.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예. 손님들 태워서 영사관에 모시고 와서 예. 등록하시고, 왜냐하면 차편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마음은 참 이렇게 있지만 그 거리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하셔서 그러면 제가 모시러 가겠다고 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루머들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권자 등록이 많지 않으면 그 제외 국민들한테 주어졌던 그 참정권 투표 권한이 없앨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렇게 돌아서 그런 거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총무사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한번 네, 해주셨으면. 그건 법률 사항이고 네. 형식적으로 법률 사항이고, 두 번째는 선거 참여율 를 가지고 제도의 개폐로 이어지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여러 가지 논의가 원체 비용과 절차가 정부로서도 부담이 많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너무 반응이 냉담하면 상당히 열의가 식는다거나 네. 그런 문제는 염려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주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참정권 권리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렇죠. 그 문제가 쉽게 개폐가 다시 논의되거나 그런 사안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문제하고는 별도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총선은 그냥 넘어간다. 그러나 대선만큼은 우리가 정말 어떠한 행동으로 우리의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 대선만큼은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절차상으로 총선을 위해서 2번씩 발걸음을 해서 등록을 했는데요. 총선에 또다시 2번의 발걸음,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3번의 발걸음을 해야지 이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거를 받았는데, 이번에 총선을 대비해서 받은 유권자 등록이 대선에 그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네, 그 문제도 있는지. 아까 소위 전자나 우편 투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한 위상도 마찬가지로 입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대선 때도 다시 등록과 투표 절차를 현재와 같이 다시 반복을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게 개선이 될 가능성은? 그런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정계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저는 행정부에서 이 업무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저희가 의견을 내고 또 판단을 건의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일부분을 결정을 하는 것은 역시 의회입니다. 우리 국회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가 통과되기 위해서 저희 국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또 의견을 제출을 해야지 되는 건가요? 그건 여러 가지 소위 국민의 소리를 전하는 방법은 우선 1차적으로 저희 공관에서도 그런 현재 분위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또 우리 LA 같은 경우에는 동포 언론이 상당히 활발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동포 언론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그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치권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최대의 방법이, 저는 이번에 총선을 위해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유권자 등록을 많이 해주시는 게 네. 최고의 방법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3주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총영사님께서 토요일 주일까지 문을 열으셔가지고 그 유권자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그 영주권자들의 등록 절차와 그다음에 지사 상사로 나오신 국외 부재자 그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영사관에 가지 않고도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의외로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에서 잘못 와전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정확한 절차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그래, 기본적으로 우리 공간에 두 분을 방문을 하셔야 되는 불편,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국외 부재자의 경우에는 지금 관련 서류를 직접 오지 않고 등록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영주권자의 경우에 그 부분이 좀 절차가 복잡하죠. 아무래도 좀 더 번거롭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국외 부재자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신고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선거위원들이 여러 단체들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대형 교회를 좀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한 30개 이상의 교회를 우리 선거관리위원들이 홍보 목적으로 다녀왔고요. 지금 남아있는 기간도 주당 10개 이상의 교회를 주말 포함해서 현장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본국에 계시는 우리 그 국회의원님들, 정계 특위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좀 더 앞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개정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찾으셔서 제 국민들의 그 권리를 원활하게 이렇게 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 제도 절차를 밟는데 우리 총영사님께서 수고를 더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개선점을 찾아서 정부 그리고 의회에 꾸준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네, 그래도 지금 2달 이상, 9주 이상을 진행을 해오면서 아직도 우리 등록 숫자가 2,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우리 영사관의 민원인으로 찾아오는 숫자도 그보다 더 많습니다. 훨씬 많을 걸로 봅니다.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건 거듭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혹시 이제 지금 시점에 와서는 아직도 시간이 많겠지 하고 미루는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시간은 금방 흘러갑니다. 이제 네. 3주가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서둘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영사님. 네. 네, 지금까지 제 국민 유권자 등록에 대해서 신영성 총영사님을 모시고 방법과 절차와 또 독려하시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KBC 윤한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영주권자는 공간을 꼭 나와야 되니까 못했고 유학생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유학생이나 주재원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게 지금요. 여권 영사관을 안 나와도 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 게 이렇게 받아놨단 말이에요. 신고서만 신고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요건을 가지고 나오실 필요도 없이 카피해서 보내만 줘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여권 4번이 여기 여권 4번이 그러니까 4번이니까 붙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접수가 되는데 주말에 나가서 우리가 교회 가서 받는 게 하루에 한 번에 100개 정도 받는데 그 중에 여권을 이거 신고서 100개 받으면 여권에서 30%가 돼요. 제가 아이디어 하나는 뭐냐면요. 이분들이 여기서 근무하는 시간에 직장을 나가거나 이랬을 때는 전화 통화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냥 퇴근 이후에 이분들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전화가 가능할 건데 그런 게 됐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 전화가 아예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있나요? 있죠. 이거를 할 수 있지.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것도 불편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폰이 이런 폰이 아니고 레귤러 폰이 있는 사람들은 레귤러 폰으로 여권을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받은 게 이거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받은 여권이 이런 거. 찍어서
내 전화기를 보내라. 근데 이 전화기도 지금 그 경계를 많이 해요. 정보가 나간다. 여권 정보가 도용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가 메일도 지금 중앙선거관리원회 정부 인증 메일로 해서 안전해요, 굉장히. 그다음에 이것도 제 내 전화기라고 다른 사람 전화기를 못 보내게 해요. 내가 다 책임지고 한국 정부도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보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놨으니까 팩스, 레귤러폰, 스마트폰, 뭐 이메일, 뭐 할 건 다 해놨어 보내는 방법은. 근데 마음만 있으면 보내 그러니까요. 열성이 좀 부족하네요. 그렇죠. 이제 어제부터 이제 이 전화기를 해서 오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또 홍보를 더 하면 올 거예요, 많이. 이것만 가지고 반만 해소를 한다 해도 한 300장을 더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철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제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18일 정도 남아있는데요. 우리 유권자 등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정철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동안 유권자 등록 숫자와 또 지금까지 홍보하셨던 그런 그 여담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은 유권자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해 11월 13일부터 등록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2,300여 명 정도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비율로는 전체 유권자 대비 한 1%, 1.23% 정도 되는 낮은 숫자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약 20일 남았으니까 지금까지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주말에도 저희가 문을 열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뭐 교회를 갔다가 오는 길에라도 꼭 들리셔서 꼭 등록을 해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대형 교회 위주로 나가서 일요일 날 성도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았고 또 유학생을 대상으로는 어학원이나 우리 UCLA, USC 등 같은 대학교에 나가서도 이렇게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응해 주셔가지고 접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우리 선거 등록을 하는데 꼭 필수적인 여권은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권 없이 신고서만 받고 여권은 나중에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신고서를 받아왔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쁘시니까 그렇게 아직까지 못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렵게 쓰신 신고서가 지금까지 한 5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메일로도 받고 또 팩스로도 받고 또 일반 레귤러폰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영사제 개인 전화번호로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셔도 저희가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고서를 내신 분들이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은 다 저희가 개방을 해놨으니까 저희가 매일매일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받으시는 우리 선거인들께서는 여권을 보내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유권자 등록과 부재자 등록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 명료하게 한 말씀 다시 해주시죠. 어려운 개념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영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으로만 크게 구분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인 경우는 이제 공간을 꼭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제 여권과 그린카드 원본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좀 복잡하죠, 절차가. 꼭 오셔야 되니까. 영주권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겠죠. 유학생, 주재원, 그리고 이제 이민을 와서 초기에 계신 분들. 아직 영주권을 받기 전 단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영주권자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분들은 이제 우편 신고도 가능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특히 필요 서류가 이제 여권 사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간소한 절차입니다. 그걸 아시고 특히 이제 영주권자 아닌 유학생 같은 분들은 꼭 우편으로라도 등록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부재자 신고 등록을 500 몇십 명을 지금 받아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접수를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 근데 이분들이 교회나 직접 나가셔서 받으셨기 때문에 요건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한 분도 없죠. 그런데 이왕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 요건을 사진만 찍어서
그렇죠. 팩스로 보내도 되시고 예. 뭐 스마트폰으로 보내도 되시고 일반 폰으로 찍어서 그렇죠. 보내주셔도 되시는 거라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어렵게 써주신 그 신고서를 그 잘못하면 2월 10일까지 여권을 안 보내면 저거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쁘시니까 안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전화를 받으면 댁에 돌아가셔서 이번 기회에 여권을 꼭 찾아보시고 또 여권이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갱신을 하셔서 그 여권을 꼭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여권을 보내는 방법은 그 저희 그 선거관리위원장 개인 그 영사의 전화번호로 그 우리 저 사진으로 보내도 됩니다.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가 전화를 드릴 테니까 그 전화를 받으시면 그날 저녁에 잊지 마시고 꼭 여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불편한 점이 뭐냐면 일반 가정에 팩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과 또 이렇게 젊으신 분들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아마 많이 하셨나요? 그렇다. 부재자 신고서를 내는 분들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 이르러 있고 젊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그 기계를 다루기 어렵다, 뭐 전자제품을 다루기 어렵다라는 그런 연세 드신 그런 데 대한 대상은 아닙니다. 다들 이제 지금 뭐 학생이고 또 일을 하시니까 바빠서 못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20일, 약 한 20일, 18일 남았으니까 좀 서둘러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귀한 주권의 행사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바람이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우리 제 국민들의 힘이고 또 뭉쳐야 또 그 번국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바랄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에 더 많은 배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당부드리고 싶으신 말씀이나 한 말씀. 저희는 지금 그 유권자가 계신 데는 언제라도 또 어디라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밤에도 저희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라도 뜻이 있는 분들이 방법이 어렵고 길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희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가 찾아가서라도 등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 오랜 세월 그 재판을 하면서까지 얻어낸 그 우리의 소중한 참여권입니다. 또 처음으로 실시되는 참여권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의미를 살리려면 보다 많은 우리 재외 동포들이 선거에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꼭 그 의미를 살리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 단위, 친구분들과 같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초창기 치아 건강만을 연구해온 30년 공인된 허벌 브라이트로 한 걸음 도약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의약품으로 통과, 미국 발명특허 획득, 미주 한인 발명가 협회 최우수 발명대상 수상. 허벌 브라이트의 성공 신화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탁월한 효과가 있는 허벌 브라이트, 지금 바로 만나보십시오. 허벌 브라이트. 기적의 한방치약 허벌 브라이트. 허벌 브라이트의 감동은 계속됩니다. 在中药本土，大家都认为 Herbal Bright 真好。Herbal Bright, I always use Herbal Bright before going out. Les Français ont beau être très exigeants, je choisis toujours Herbal Bright sans hésiter. 세계인이 함께 쓰는 한방치약 허벌 브라이트.